안녕하세요. 매크롭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게이지축까지 했었죠? 자, 요번 시간에는, 요거 힌지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힌지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요쪽에 베이스 쪽에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여기 나사선을 줘서, 여기 손잡이를 끼워서 돌릴 수만 있게끔 탭을 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쭉쭉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다만 요번 요 힌지 축에서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게 실수를 많이 하냐면 요것 때문에 실수를 하세요. 요거. 자, 요 얇은 거가 요쪽에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요거랑 한 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쭉쭉 나 있기 때문에 나사산 중간을 와셔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와셔 부분에 있는 요거는 손잡이와 동일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요 손잡이에 요 와셔가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와셔가 다른 부품이었다 그러면 요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와셔 부분 같은 경우는 손잡이와 같은 한 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축이 상당히 간단해지죠. 요렇게만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쪽 부분에 구의 형태로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원기둥처럼 하나 볼록 튀어나온 부분, 요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일단 여기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요거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얼마가 나올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니까 요게 74mm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캐드로 이렇게 넘어오셔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라인 실행하신 다음에 일단 여기 빈 공간에다 아무 데나 그려놓고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로 74를 그리죠.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요거를 어느 쪽을 왼쪽으로 갈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회전하는 게, 일상적으로 많이 그리는 도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구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지금 요 M 값 있죠? 요 M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요 베이스를 그려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베이스의 요 구멍의 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베이스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에 지금 힌지축이 가서 박힌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M 값이 나와 있죠. 자, M 값이 M12, 그 다음에 뒤에 피치 값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요건 뭐다? 그쵸. 요거는 미터 보통 나사다. 자, 그래서 12로 옵셋 6 하셔가지고 위쪽, 아래쪽 이렇게 띄워주시고, 일단 여기 막아주세요. 여기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일단 이런 형태로 구의 형태로 들어가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 R값 어떻게 정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R값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요거는 만약에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요렇게 선이 그어져 있겠죠. 모서리 선이. 요 부분의 높이 값, 요 폭값 있죠? 요 값을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요 값. 요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을 해볼게요. 요거 측정을 하면, 요게 2mm가 나오네요. 2mm. 그러면은, 캐드에서, 옵셋 2mm로 해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지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반지름으로 측정을 딱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반지름 값이, 이게 소수점으로 나왔다. 막 소수점으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수점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정수로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요 아크 자체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요거 그냥 가서 딱 쟀더니 R10이 딱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소수점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크 작업 중에 SER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 끝점을 찍어주고 R 값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정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는 체인지 들어가서 자, 여기 치수 강제선을 요거 아니죠? 제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그죠? 자, 일단 요거를 끄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워주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자,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까지 자, 요 부분의 탭 길이를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하니까 자, 요게 13mm가 나오네요. 13mm.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와서 자, 옵셋 13mm. 자, 이렇게 띄워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나사의 골을 작업을 해줘야 되죠. 자, 나사의 골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려놨어요. 그죠? 요거 크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에서 자, 우리가 그때 요거를 얼마로 했냐? 자, 0.88, 0.88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수점으로 더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옵셋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찍고 여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으면은 요 옵셋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옵셋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계산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30도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 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선은 뭐예요? 그측하는 실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여기 부분, 자, 이 부분까지 모두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폭, 자, 요것도 측정. 자, 일단 요 두 군데를 측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얼마가 나올까요? 자, 요게 8mm가 나오네요. 8mm. 자, 요게 8m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한번 재볼까요? 자, 높이는 2mm가 나옵니다. 자, 8이랑 2mm. 자, 그래서 그대로 적용. 자, 옵셋 2mm로 일단 이렇게 띄고, 옵셋 4mm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이 부분은 선정리를 통해서 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탭 길이가 되겠죠. 자, 요거의 전체 길이를 재주시고, 자, 이놈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M12 값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탭 길이만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탭 길이 한번 재볼게요. 탭 길이가 요게 34mm가 나옵니다. 34mm. 자,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오셔갖고, 자, 옵셋 34mm.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띄겠죠? 자,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잖아요. 자, 요 놈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미러로 반대편을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요 놈을 무브로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챔퍼가 들어갑니다. 자, 챔퍼 1로. 자, 여기도 챔퍼 1. 그 다음에 모서리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이렇게 까주겠죠.
자,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면 이제 힌지축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중심선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자, LEN 3 하셔가지고, 자, 요거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측면도는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에 지금 센터 구멍이 들어가 있지는 들어가 줘야 돼. 너무 짧아서 굳이 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치수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일단 가로 치수부터 재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자, 요거를 하나 이렇게 짧게 하나 빼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금만 더 길게 뺄까요? 자, 이렇게 길게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요거 폭을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탭 길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탭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재면, 자, 요 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요게 중요할까? 요게 중요할까? 어떤 게 중요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자, 탭의 길이가 중요할까요? 요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중요할까요? 자, 요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밑에 이렇게 그냥 갈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2mm는 그렇게 중요한 치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자, 튀어나온 부분은 어차피 가공을 해야 되니까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탭 길이를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치수를 넣을까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안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 치수를 한번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쵸. 중복 치수는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중복 치수와 관련해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참고 치수로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 괄호, 여기 괄호.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만 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중복 치수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죠? 아시겠죠? 치수 기입법에 보면 중복 치수는 되도록 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표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참고 치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요렇게 여기도 가공을 해야 되고 요 앞부분도 가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부분 같긴 한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렇게 다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치수 같은 경우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탭 길이를 내고요. 반대편을 돌려서 또 이쪽 부분 탭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길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립도를 한번 볼게요. 자, 조립도 상으로서 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특별하게 뭐 기능을 한다던가 다른 뭐 어떤 부품과 조립이 된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자, 단지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와셔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 와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단 말이에요.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치수 기입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괄호는 빼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 이 부분을 빼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빼주시고, 자, 요거는 앞에 m이 붙겠죠. 자, 요거는 미터 보통 나사기 때문에 뒤에 피치 값을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는 자, 요거 치수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m 값을 또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의 치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의 치수는 자, 일단 여기 가운데 해서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자, 요 놈을 치수를 무브로 요렇게 요 부분에다가 지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치수 보조선 있죠? 자, 요거는 일단 지워줍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치수선 강제를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자,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잘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왜 안 바뀌었을까요? 자, 체인지 다시 들어가서 여기죠? 여기 끄고 지수 보조선 2번도 끄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앞에 파이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와 m 값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8이라는 숫자에 이 화살표 촉이 약간 좀 불편하죠?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요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그냥 요 파란 점 보이시죠? 여기에 요 파란 점에 갖다만 대세요. 자, 갖다 대시면은 요 옆에 뭔가 뜨죠? 여기 화살표 반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다, 나 그냥 바깥으로 빼겠다 라고 하면 바깥으로 빼셔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파이겠죠? 앞에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치수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 R값이 있겠죠? 자, 여기에 반지름, 자, 반지름 값으로 하나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요건 치수선 강제를 빼주세요. 그래서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맞춤에서 강제선 크기.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자, 여기는 R값 들어갔고, 자, 여기 탭값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름값, 탭값, 그 다음에 또 지름값 다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축 같은 경우는 어디 끼워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하공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하공차도 필요 없고, 요거는 또 축이 74mm밖에 안 돼요. 그죠? 자, 74mm밖에 안 되는 축이기 때문에 센터 구멍도 얘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짧아가지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센터 구멍도 얘는 제외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하공차 빠졌죠. 그 다음에 센터 구멍 빠졌죠.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만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축이잖아요. 그죠? 자, 축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전체적으로 X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X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볼까요? 자, 어디에서 얘가 마찰이 일어나는지 또 그거를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있나요? 없죠. 여기는 나사산이기 때문에, 나사산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뭐 쓸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멍 안에서 이 축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죠?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와 요 M 값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 구멍의 크기는 여기 있죠. 2번 부품.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요게 15mm, 15mm. 그죠? 자, 15mm라고 하면 우리가 12mm면 자, 여유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끼워 맞춤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대표 거칠기로 X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끝. 표면 거칠기 넣을 필요도 없는 그런 축이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요 부분만 이렇게 갖고 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요 힌지축 같은 경우는 4번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좀 이쁘게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고,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열 처리를 그쵸 해야겠죠. 그쵸, 축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그냥 축은 열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5C, 45C이기 때문에 열 처리는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 처리를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요 열 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 부품이긴 해요. 왜냐하면 요쪽 부분에 지금 그냥 나사선만 이렇게 나 있고 어디가 끼워져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갖다가 끼워만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정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의심이 되긴 합니다. 좀 요거는 열 처리를 그냥 뺄게요. 그냥 빼고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작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자, 여기 힌지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해서 너무 맞히기가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해요. 내가 뭐 빠뜨린 게 있을까? 없을까? 이거 기아공차 안 들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기아공차도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면 거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X로 전체적으로 주면 나머지는 뭐 마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X로만 마무리하시면 되는 그런 너무 간단한 그런 부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힌지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번엔 고정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4번 부품.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캐드 연습한다. 캐드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만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5번 고정축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